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텍스트 비디오 제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 쌀 제로샷 비디오 제너레이터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 이진주입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종신님, 비결님께서 자료조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인스트럭션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디퓨전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생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직 텍스트 비디오 생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대량의 라벨링된 비디오 데이터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학습과 최적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턴A 비디오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 학습 부담을 줄였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최적화 과정이 필요했고 비디오 편집에는 적합하지만 새로운 비디오 생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텍스트 비디오 제로는 제로샷 및 트레이닝 프리 텍스트 비디오 신터시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학습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수정하여 텍스트 비디오 생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레임의 레이턴트 코드에 모션 인포메이션을 보강하여 배경과 전체 장면의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시켰고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을 적용하여 전경 객체의 모양과 정체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대규모 비디오 학습 없이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텍스트 비디오 제로가 단순한 텍스트 비디오 생성뿐만 아니라 컨디셔널 비디오 제너레이션, 스페셜라이드 비디오 제너레이션, 인스트럭션 가이드 비디오 에디팅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연구는 추가 학습 없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응용 사례를 통해 모델의 효과를 입증하였음을 주요 골자 및 기여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와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모델 연구가 어떤 히스토리로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은 겐 기반 모델을 시작으로 트랜스포머, 디퓨전 모델 순서로 다음과 같은 예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토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및 디퓨전 모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기존 텍스트 비디오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비디오 제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제로샷 텍스트 비디오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수행하며 핵심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저차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하는 인코더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원본 이미지로 되돌리는 디코더로 구성된 오토 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넷 기반의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으며 노이즈가 포함된 레이턴트 코드와 타임스텝, 컨디셔닝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 노이즈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력받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임베딩하는 텍스트 인코더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텍스트 정보를 환영하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도 지니고 있습니다. 샘플링 방식으로는 DDIM을 선택해서 DDPM보다 좀 더 적은 스텝으로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 생성 과정은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 백워드 디퓨전 프로세스, 그리고 디코더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워드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노이즈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백워드 프로세스의 경우는 유넷 기반의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또 DDIM 샘플링을 사용해서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미지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고 노이즈 분포로 변환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로 복원함으로써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로샷 텍스트 비디오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텍스트 비디오 신터시스 메서드는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샷 텍스트 비디오 관련된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핵심 조건으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제로샷일 것, 텍스트 조건이 준수될 것,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생성할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텍스트 비디오를 수행할 때 가장 간단하게는 독립적인 레이턴트 코드에서 MKL 프레임을 각각 생성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다음 이미지와 같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부터 동일한 시네틱 정보만 유지한 랜덤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액체의 외형이나 동작의 일관성은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시 이미지들을 확인하여도 해당 이미지들을 이 비디오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일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코드 사이에 모션 다이나믹스를 도입했고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전경 객체의 외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턴트 코드에서의 모션 다이나믹이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임을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레이턴트 코드를 생성하고 이후 샘플링된 레이턴트 코드에서 델타 T 단계만큼 DDIM 백워드 과정을 수행하여 첫 번째 프레임의 레이턴트 코드를 얻고 이 해당 레이턴트 코드가 다음 모든 프레임에 연결됨으로써 모션 다이나믹이 전달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밑에 부분도 보면은 이동량을 의미하는 글로벌 싱크가 카베라 모션의 이동량을 뜻하는 시그마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시그마 함수를 통해서 각 프레임에 대해 현재 시점의 글로벌 트랜지션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얻어진 현재 시점의 글로벌 트랜지션 벡터를 통해서 첫 번째 프레임의 레이턴트 코드의 현재 시점의 이동량을 워핑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적용해서 이동량이 부여된 레이턴트 코드를 얻고 해당 부분을 DDPM 코드를 통해서 델타 T만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프레임에 대한 레이턴트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현재 프레임에 대해서 이동량을 산출하고 이를 첫 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각 프레임의 이동량을 부여함으로써 프레임 간의 시간적인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이랑 각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첫 번째 프레임과 연결되도록 크로스 어텐션으로 대체하는 구조이며, 즉 각 프레임에서 계산되는 커리는 원래는 다음과 같이 각 프레임에 해당 프레임의 피처를 사용하지만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의 같은 경우는 해당 프레임의 피처는 각을 사용하지만 각 키와 밸류는 첫 번째 프레임의 피처만 참조하게 만들어서 모든 프레임이 첫 프레임의 정보를 이어받도록 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프레임과 연결시키고 전경 객체의 모양과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 스무싱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배경이 프레임마다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생성된 비디오 시퀀스에서 각 프레임에 대한 세일런트 오브젝트 디텍션을 적용해서 전경 마스크를 분리하고 배경 영역에서 워핑된 첫 번째 프레임의 레이턴트 코드와 현재 프레임의 레이턴트 코드를 알파 값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 컴비네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컴플렉스 컴비네이션 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DDIM 샘플링을 적용해서 배경이 스무딩된 비디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좀 더 보면은 이쪽이 전경 부분이고 이쪽이 배경 부분인데, 전경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경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알파 값에 따라서 좀 스무딩된 비디오를 생성되게 구성함으로써 전경 객체는 유지하고 이전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을 가중평균화 부드러운 배경을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디셔널 앤드 스페셜라이드 텍스트 비디오에 해당 연구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스크 구현을 위해 활용되는 컨트롤 넷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추가적인 제어 조건을 적용하여 이미지 또는 비디오 생성을 더 정밀하게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은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만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컨트롤 넷을 활용하면 특정 구조, 포즈, 깊이 정보 등을 반영하여 이미지 생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컨트롤 넷으로 이미지에 다양한 컨디션을 줄 수 있으며 비디오에 직접 적용하면 컨시스턴시가 떨어질 수 있음에 따라 이전에 설명된 모션 정보 및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가 엣지 컨트롤로 생성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방법을 비디오 인스트럭트 텍스트 픽스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인스트럭트 텍스트 픽스란 텍스트 지시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즉시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델로 다음 예시 이미지처럼 예시가 있을 때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에 맞게 해당 이미지들이 변환되느냐를 볼 수 있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아워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지시된 텍스트를 가장 잘 수행하면서 변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전에 제시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크로스 플레이 어텐션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디오에 대해서 높은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면서 텍스트로 주어진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원분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실제 모델 테스트 결과로서도 좀 체리 피킹 느낌이 밝고, 예제들도 거의 10프레임 이내의 짧은 영상들로 잘 되는 영상들만 모아놓은 걸로 생각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실 영상으로 추론 결과 백그라운드 부분은 좀 잘 생성된 반면 객체가 뭉개지고 디테일이 죽어버리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에서의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사용했고, 프레임 수는 8장, 해상도 512 x 512, 생성 방식으로는 8프레임을 한 번에 생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샘플링한 디퓨전 샘플링 설정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은 타임 스텝으로 구성을 하였고, 컨트롤넷 드림부스, 비디오 인스턴트 픽스를 전부 적용하였습니다. 우선은 좀 해당 연구가 시각적으로 잘 이미지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텍스트 비디오로 생성한 결과이고요.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영상이라고 볼 정도로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결과로 포즈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 때 생성된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은 비디오 인서트 픽스로 고 스타일을 줬을 때 이미지가 생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입니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클립스코어라는 점수를 산출을 했고, 해당 클립스코어란 생성된 영상이 원본 텍스트 프롬프트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의 코사인 싱글리티로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평가 방식으로는 텍스트 비디오 제로와 코그 비디오 두 가지 모델 전부 다 동일한 25가지 영상 샘플을 생성하였고, 클립스코어를 비교하여 텍스트 비디오 얼라이먼트를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를 보았을 때 텍스트 비디오 제로가 클립코그 비디오보다 클립 스코어가 더 높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더 잘 이미지를 및 영상을 생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적 분석입니다. 코그 비디오는 다음 예시 이미지를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좀 텍스트 프롬프트를 반영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게 아워 모델이고 이게 코그 비디오인데 프롬프트를 줬을 때 다음 모델에서는 실제로 잘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코그 비디오에선 팔이 이렇게 꺾여져 있고 좀 러닝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좀 텍스트 프롬프트를 반영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턴 A 비디오는 픽스에서의 비교 결과입니다. 다음은 턴 A 비디오에 대한 결과인데 컬러 히스 드레스 하이트 의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꽤 괜찮게 만들어냈지만 선의 비디오에서는 조금 명령어의 세부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디테일이 손실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서트 텍스트 비디오 같은 경우는 단일 이미지 기반 모델이다 보니 아무래도 템포럴 컨시스턴스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정확한 장면을 생성하고 시간적으로 일관된 오브젝트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핵심 기법들이 실제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증한 결과이고, 모션 다이나믹, 크로스 플레이 어텐션, 백그라운드 스무싱의 각각 기법들을 제외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모션 다이나믹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예시 이미지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주시해 주시면 됩니다. 모션 다이나믹 없이 레이턴트 코드를 독립적으로 샘플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경이 불안정하며 일관성이 없게 생성되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행과 같이 모션 다이나믹스를 적용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배경이 부드럽게 연결되고 좀 장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플레이 어텐션의 효과를 검증한 부분입니다. 이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 같은 경우 이전에 보셨던 독립적으로 형성된 행이고요. 세 번째 행에서는 모션 다이나믹스는 없이 크로스 어텐션만 적용한 결과인데, 어, 이전에 셀프 어텐션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서는 객체의 색상과 형태가 다 달라졌지만 크로스 프레 어텐션이 적용된 이후에는 객체의 외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며 일관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션 다이내믹과 크로스플레이 어텐션이 모두 적용된 행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비디오적인 씬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스무싱의 효과를 검증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행 같은 경우가 백그라운드 스무싱이 없이 생성된 결과이고요. 다음과 같이 좀 배경이 프레임마다 다르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백그라운드 스무식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는 좀 배경이 플리킹되는 현상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연구는 최적화나 파인튜닝 없이 텍스트 기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하여 학습 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샷 텍스트 비디오 태스크의 문제를 정의하였고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비디오 생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비디오 합성 응용 사례에서 반복론의 효과를 입증하여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비디오 생성 및 편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 그 포그라운드랑 이제 백그라운드 분리를 딕션 모델로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게 좀 그 어려운 영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존도가 논문 모델 자체가 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어, 백그라운드 스무싱 부분일까요, 네, 혹시?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옵션적으로 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이 부분이 아마 이 논문 자체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 관련해서도 되게 한 줄 정도로만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스무딩을 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스무딩하고는 분리해가지고 그 백그라운드는 좀 고정되고 객체가 좀 타겟으로 한 부분만 좀 움직이게끔 하는 걸로 좀 이해를 그런 식의 방법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럼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맞나요? 아, 아니요. 그 반대로 전경 기체를 좀 유지하면서 네네. 배경을 좀 그렇게 스무싱 하는 부분입니다. 음, 네.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좀 역동적인 영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애매하지는 않으려나? 근데 네, 사실 네, 이게 실제로 한번 저희 팀원분께서 직접 돌려봤을 때도 해당 연구가 좀 체리피킹 된 느낌이 되게 강했다고 하시고요. 또 실제로 한번 돌려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잘 영상이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근데 그 메소드가 좀 되게 재밌긴 했었는데 그 되게 심플하게 하면서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좀 쉽게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기존 모델 업데이트 없이 이제 그런 게 좀 더 초점인 것 같긴 한데 반대로 그럼 이런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오히려 하면 효과가 좀 더 날 수 있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언급도 있나요? 일단 파인튜닝 관련된 언급은 논문에서는 없었는데, 확실히 해당 논문이 조금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태스크로 맞춰서 파인튜닝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